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30대 후반 남성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수입 대형 SUV를 고려하시는데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연이었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수입 대형 SUV 중에 고민 중인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1억 초반이고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현재는 모하비를 오래 타왔으며 아이 둘을 가진 아빠입니다.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수입 대형 SUV를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놓은 차량은 볼보 XC90, 레인지로버 스포츠, 벤츠 GLE 정도입니다. 헌데 벤츠 GLE는 내년에 풀체인지 된다고 하여 고민이 되고, 레인지로버는 장고장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뽑기 운이 별로 없는 편이라 심히 걱정됩니다. 가격적으로나 여러모로 볼 때 볼보 XC90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가솔린을 살지 디젤을 살지도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디젤 규제가 심해진다고 해서 디젤 사기가 꺼려지고 가솔린을 사자니 가끔 달리는 걸 좋아해서 그 큰 차에 힘이 딸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볼보 XC90이 모멘텀이 있고 인스크립션이 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걸 묻는 것 같지만 답변해 주시면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30대 후반 남성분께서 현재 모하비를 타고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제 큰 마음 먹고 대형 수입 SUV를 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볼보는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아이 둘을 가지신 아버님께서 또 얼마나 차를 바꾸는데 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아이도 태워야 되는데 또 뭐 여러가지 예산 고민도 되시고 해서 제가 한번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기준을 같이 바탕으로 해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인의 정보를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30대 후반, 성별은 남성, 고려차종은 볼보 XC90,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벤츠 GLE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차량 용도는 데일리카고요. 차량 선택 시 중점 사항은 첫 번째 예산, 두 번째는 좀 달린다고 하셔서 출력 및 성능까지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정도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차량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겠죠. 예산을 너무 많이 뛰어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XC90, 일단 모두 다 디젤 트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볼보 XC90은 8천만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1억 3,170만원, 1억 3천만원 좀 넘고요. 벤츠 GLE 같은 경우 GLE 350D는 9,490만원입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고, 볼보가 일단 제일 이제 가격적으로 저렴한 건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예산 1억에서 너무나도 3천만 원이면은 거의 그냥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사실 3천만 원이면은 소나타 한 대 더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예산에 맞지 않는 차예요. 욕심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과감히 버리시고, 그리고 벤츠 GLE는 의뢰하신 분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풀체인지가 돼요. 제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풀체인지 GL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벤츠 GLE 구형을 사신다는 거는 조금 차를 오래 타신다고 고려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은 차는 볼보 XC90입니다. 의뢰인분께서도 볼보 XC90을 좀 더 고려하셨다시피 결국 결론은 볼보 XC90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너무 좋은 차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예산이랑 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볼보 XC90이 가장 적합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보 XC90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죠. XC90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디젤이 있고 가솔린이 있습니다. D5가 있고 T6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직렬 4기통 디젤, 그리고 직렬 4기통 슈퍼차저, 직렬 4기통 슈퍼차저 가솔린이고요. 출력은 이제 가솔린이 출력은 높고 토크는 디젤 역시나 좀 더 높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솔린이 조금 더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변속기는 동일하고 제로백도 가솔린이 더 빨라요. 복합연비는 당연히 디젤이 좀 더 높은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휠은 동일하게 20인치고요. 가격적, 모멘텀, 그러니까 인스크립션 말고 모멘텀, 더 낮은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솔린이 187만 6천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약 200만 원 좀 모자란 금액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가솔린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 1억 내에 부합되는 조건이고요. 가솔린 또한. 그리고 그런 출력이나 달리기 성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력이나 제로백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XC90 가솔린 T6 모델이 조금 더 타실 때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의뢰인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이 있고 인스크립션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솔린 모델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5인승이고 인스크립션은 7인승이에요. 그러니까 3열 2개의 시트를 더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둘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7인승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아이를 둘 더 낳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가 2명이기 때문에 굳이 7인승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인스크립션이 1330만원 더 비싸요. 그렇게 되면 9550만원, 거의 1억입니다. 취등록세까지 해서 뭐 하면은 거의 1억 정도 나오게 되고요. 안전사양은 모두 똑같아요. 네, 전방, 측방, 후방, 뭐 안에 있는 안전사양까지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관에서는 뭐 그릴, 앞에 있는 그릴과 사이드 몰딩, 그 옆면에 있는 사이드 몰딩, 그리고 천장에 있는 루프 레일, 그리고 배기구 뒤쪽, 그 테일램프의 테일게이트 쪽에 배기구 이쪽, 그리고 휠의 차이가 같은 20인치인데 디자인의 차이가 있어요. 휠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는 패널 마감 차이가 있고, 나파 가죽이냐 아니냐, 그리고 마사지 시트 적용 미적용, 이어 시트의 측면 썬블라인드, 그리고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 사운드가 적용되었냐 빠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항상 그렇지만 풀옵션과 아닌 것의 차이는 기능, 성능적으로는 거의 똑같아요. 다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더 편의사항이 많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거의 1억이고 1억에서 좀 많이 모자른, 이게 금액적으로 합리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정말 좋은 차를 탈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당사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차만 놓고 보면 충분히 모멘텀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좋고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인데, 조금 더 럭셔리하고 조금 더 편하게 타고 싶다 하시면 인스크립션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의뢰해주신 의뢰인 분께서 조금 더 금액적으로 차이를 잘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난 충분히 감안하고 인스크립션을 사겠다, 아니면 그냥 나는 모멘텀을 충분히 차 기본적인 성능을 만족하면서 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뢰해주신 분께서 예산은 1억으로 보셨고요. 1억 조금 넘어도 되고, 뭐 두 번째는 출력의 퍼포먼스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 1억에 맞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제외를 했고, 벤츠 GLE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풀체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서 XC90이 남았고요. 그리고 출력의 퍼포먼스 부분에서 디젤과 가솔린을 대비했을 때 가솔린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솔린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림,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으로 나뉘는데, 저는 그냥 모멘텀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아무래도 그 예산 안에, 저는 무조건 예산을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예산 넘어도 상관없으시면은 뭐 조금 더 좋은 차를 구입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저는 딱 예산 안에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제 제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가솔린, 모멘텀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의뢰하신 분께서 아니야, 난 조금 더 쓸 수 있고 모멘텀도 차량 가격만 놓고 봤을 땐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예산을 1억 초반까지 잡았기 때문에 인스크립션까지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하시면은 인스크립션으로 구매하셔도 돼요. 인스크립션도 굉장히 좋은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하면서 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차량은 볼보 XC90 가솔린, 모멘텀 혹은 인스크립션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인스크립션과 모멘텀의 차이는 앞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뢰해주신 분께서 뭐 시승도 해보시고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차는 타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요렇게 가죽에 나파 가죽이 요런 질감 차이가 있고, 오디오도 들어보시면서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가 이래서 좋구나, 이래서 1000만원 이상 더 비싸구나를 직접 느끼시면 충분히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더 좋은 옵션이 있는 차를 구매하실 그런 욕구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브랜드나 뭐 차종 상관없이 그런 고민을 조금 해결하고 싶다 하거나 조언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 lsh6166 네이버 메일 여기 나오는 이 이메일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정리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차량을 보고 계시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뢰인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제 이메일이나 DM을 통해서 많은 사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